노후, 자식에게 당당히 요구하라.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말이 짧아진다. 말이 짧아지는 건 단순히 세월 탓이 아니다. 세상에 미안해지고 자식에게 미안해지며 살아있다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지기 때문이다. 많은 부모들이 말한다. 나는 괜찮다. 너희 힘들잖아. 부모가 어떻게 자식에게 짐이 되겠니?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 속엔 괜찮지 않음이 숨어 있다. 그 말은 체념이고 그 체념은 마음의 문을 닫는 첫걸음이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 스스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막으면 고인다. 노년의 사랑도 그렇다. 계속 흘러야 한다. 주기만 하던 사랑이 멈추면 관계도 함께 멈춘다. 그렇기에 이제는 받는 법을 배워야 할 때다. 젊은 날엔 자식에게 주는 게 당연했다. 먹이고 입히고 걱정하며 자식이 잘 되면 그게 곧 행복이라 믿었다. 그 믿음이 평생을 이끌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믿음이 때로는 자신을 외롭게 만든다. 나는 더 이상 줄 게 없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부모는 스스로를 잃는다. 왜냐면 주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다. 주던 사람이 받는 순간 관계는 다시 살아난다. 한 어머니가 있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웠다. 새벽마다 빵집에서 일했고 손끝엔 밀가루가 박혀 있었다. 아들들이 대학에 가던 날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이제 나는 다 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다. 아들들은 직장인이 되었고 어머니는 조용한 아파트에 혼자 남았다. 둘째 아들이 가끔 전화를 걸면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 라고 물었다. 그녀는 늘 똑같이 답했다. 엄마는 괜찮다.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이 쌓여서 결국 둘째 아들은 전화를 줄였다. 왜냐면 엄마가 괜찮다는데 더 물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얘가 알아서 찾아오겠지. 하지만 세상은 바쁘고 마음은 멀어진다. 그녀는 어느 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괜찮다고 말한 내가 관계를 끊어버린 건 아닐까? 이것이 노년의 현실이다. 괜찮다라는 한마디가 사랑의 문을 닫아버리는 순간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당당히 요구하는 것은 도움을 바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이어가는 행위다.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형태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다. 도리는 서로의 자리에서 생긴다. 부모가 부모의 자리를 지켜야 하듯 자식도 자식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부모가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면 자식은 갈 곳을 잃는다. 자식에게 기대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건 관계의 순환이다. 젊은 시절엔 부모가 자식을 업고 살았고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바쳐야 한다. 그게 자연의 질서다. 그런데 오늘날의 부모들은 이 순환을 거부한다. 스스로를 짐이라 여기며 나는 그냥 혼자 살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혼자 사는 건 독립이 아니라 단절이다. 관계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일이다. 한 아버지가 있었다. 평생 교사로 일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자식들에게 늘 당부했다. 너희 일은 너희가 해라. 나는 내 몫을 다했다. 은퇴 후에도 그는 혼자 살았다. 어느 날 교회 친구가 물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놨지. 도움을 안 받아도 된다 말했던 내가 결국 그 말에 갇힌 거야.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달라졌다. 얘야, 이번 주에 같이 식사하자. 아빠가 요즘 조금 피곤해서 네가 잠깐 들르면 좋겠다. 그 한마디를 건넨 뒤 자식들은 놀랍게도 더 자주 찾아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아빠가 이런 말 해주셔서 고마워요. 부모의 요구는 결코 부담이 아니다. 그것은 자식에게 존재의 기회를 주는 일이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낄 때 가장 행복하다. 부모의 요청은 자식에게 필요함을 느끼게 한다. 그게 바로 관계의 온도다. 정약용의 또 다른 말이 있다. 사람의 의는 서로를 기르게 함에 있다. 한쪽만 주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서로 길러주는 관계가 진짜 사랑이다. 노후의 당당함은 결국 말하는 용기다. 침묵 속에서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한마디의 말이 관계를 바꾼다. 얘야, 네 목소리가 듣고 싶다. 이번엔 네가 아버지 밥 한 끼 사줘라. 이런 소박한 말들이 가족의 온기를 되살린다. 부모가 당당히 말할수록 자식은 부모를 더 믿는다. 자식은 부모가 무너지지 않길 바란다. 도움을 주는 일보다 부모가 요청할 줄 아는 모습에서 더 큰 안도감을 느낀다. 노후의 당당함이란 더 이상 자식의 인생 뒤에 숨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여전히 주체적으로 말하는 것, 그게 진짜 존엄이다.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얘야, 나는 네 부모로서 여전히 나의 몫을 다하고 있다. 그러니 너도 네 몫을 다해라. 그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기대며 살자. 요구는 결코 무겁지 않다. 요구는 관계의 대화다. 노후의 삶에서 가장 큰 비극은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침묵이다. 그 침묵을 깨는 첫걸음이 바로 당당한 요구다. 누군가는 말한다. 자식에게 뭘 바라겠어요? 알아서 해주면 고맙지. 하지만 알아서는 없다. 세상에 알아서 해주는 사랑은 없다. 사랑은 요청해야 온다. 마음은 표현해야 닿는다. 그렇기에 이제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얘야, 나는 네 도움이 필요하다. 그 한마디가 부모의 존엄을 다시 세운다. 노후에 필요한 건 체면이 아니다. 체면은 마음을 가둔다. 자식에게 미안해하며 사는 인생은 결코 품격 있는 인생이 아니다. 품격이란 스스로의 마음을 숨기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비로소 부모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그리고 자식은 비로소 진짜 효도를 배운다. 효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한다. 하지만 그 생각에는 늘 한 가지 함정이 있다. 주는 것에만 익숙해져 받는 법을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관계가 한쪽의 일방적인 헌신으로만 이어질 수는 없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건 사랑이요 책임이다. 그러나 노후에 들어서도 여전히 모든 것을 주려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일지도 모른다. 내가 없어도 괜찮을까 하는 불안, 부모로서 부족하진 않을까 하는 죄책감. 이 감정이 부모를 자식 앞에서 약하게 만든다. 나는 한 노인을 안다. 그는 평생을 공장 노동자로 살았다. 퇴직 후에도 손자 학원비를 보태주겠다고 나섰다. 자식이 말렸다. 아버지, 이제 쉬세요. 그러나 그는 웃으며 말했다. 부모가 자식에게 뭘 해줘야지 그게 마음이 편하다. 그의 그 말엔 따뜻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슬픔이 숨어 있었다. 그는 주는 사람으로만 남고 싶었던 것이다. 받는 자신을 인정하지 못한 채로. 관계의 진짜 균형은 주고받음의 흐름 속에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준 만큼 노년에는 자식으로부터 돌봄과 존중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환이다. 그것이 무언가를 빼앗는 일이 아니라 세대가 서로의 역할을 이어가는 인간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부모 스스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자식에게 요구하라. 나는 이만큼 너를 키웠으니 이제 네가 나를 한번 도와줄 때가 됐다. 이 말은 뻔뻔함이 아니라 관계의 성숙이다. 당당한 요구는 곧 서로의 책임을 인정하는 행위다. 내가 아는 또 다른 아버지는 자식에게 용돈 한 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다. 늘 괜찮다. 나는 아직 일한다. 하며 손사래를 쳤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치료비가 부담스러웠지만
자식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결국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는 대답했다. 부모가 자식 돈을 받는 게 미안해서.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울었다. 아버지, 그럼 제가 아버지한테 뭘 해드릴 수 있습니까? 그날 이후 아버지는 달라졌다. 아들은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아버지는 그 돈으로 친구들과 밥을 사 먹으며 웃었다. 받는다는 건 사랑을 허락하는 것이다. 그는 뒤늦게 그것을 배웠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은 반쯤만 맞다. 의존은 위험하지만 관계는 기대 위에 서 있다. 기대가 없는 관계는 거리만 남긴다. 기대는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다. 노년의 당당함은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다라는 확신에서 비롯된다. 그 확신은 자식에게 요구할 때 생긴다. 도와다오, 함께하자, 나를 존중해다오. 이 말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전하는 마지막 교육이다. 나는 가끔 이런 장면을 본다. 식당에서 노부모가 젊은 부부에게 밥을 사준다. 식사 후 계산대 앞에서 다투듯 말한다. 엄마, 이번엔 내가 낼게. 됐다, 엄마가 낸다. 그 실랑이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지만 그 안엔 아직은 내가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부모의 본능이 숨어 있다. 그러나 정말로 당당한 부모라면 그 순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 네가 살아. 네가 나를 대접하고 싶을 만큼 자랐구나. 이 한마디는 자식의 자존을 키운다. 부모의 자존이 굳건할 때 자식의 마음도 단단해진다. 나는 젊은 시절 아버지가 내게 하신 한마디를 오래 기억한다. 사는 건 서로 기대는 거다.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단다. 그 말이 그땐 허약하게 들렸지만 이제는 철학처럼 느껴진다. 노후란 결국 기대의 미학을 배우는 시기다. 누군가의 손을 빌릴 수 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건 오히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따뜻한 행위다. 자식에게 요구하라. 단, 그 요구는 물질적인 것보다 존중의 방식이어야 한다. 전화 한 통, 함께하는 식사, 가끔은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는 시간. 이 모든 것이 부모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돈보다 더 깊은 애정의 형태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다. 한 노무가 내게 말했다. 아들이 매달 용돈을 주는데 그 돈보다 전화 한 통이 더 고맙다. 나는 그 말이 오래 남았다. 요구하라는 것은 단지 생활비가 아니라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작은 신호이기도 하다. 노년의 품격은 받는 법을 배우는 데서 완성된다. 받는다는 건 의존이 아니라 관계의 완결이다. 부모가 받을 때 자식은 주는 기쁨을 배운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이 오가며 세대는 이어진다. 노후에 당당하라는 말은 단순히 돈을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존중을 요구하라는 뜻이다. 나를 하나의 사람으로 당신의 부모로서 존중해달라는 당당한 선언이다. 그 선언이 없는 노년은 자식의 선의조차 무겁게 느끼게 만든다. 그러나 요구할 줄 아는 부모는 자식에게도 삶의 방향을 보여준다.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스스로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 그게 바로 부모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자신을 찾게 만든다. 이 나이에 뭘 바라겠어? 나는 이제 뒤로 빠져야지. 이런 말들을 하며 스스로를 물러나게 한다. 그러나 진짜 품격 있는 노년은 뒤로 물러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존중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남편은 은퇴 후에도 늘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었다. 하루 3번 식탁을 차리고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아들은 종종 말했다. 아버지, 그냥 대충 드세요. 혼자 사시는데 뭐 그렇게 정성 들이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웃으며 답했다. 나는 나를 존중하려고 밥을 차리는 거다.
그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식은 그 모습을 보며 배웠다. 부모는 누가 챙겨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삶을 세워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 아버지의 평온한 일상은 무언의 가르침이었다. 이것이 바로 효도의 본질이다. 부모가 자신을 존중할 때 자식은 자연스레 부모를 존중하게 된다. 자신을 돌보는 태도, 그 자체가 자식에게는 인생의 본보기다. 효도는 무엇을 해드렸느냐보다 어떤 부모로 남아있느냐에 달려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부모의 태도는 평생 잊지 않는다. 삶의 마지막까지 자신을 단단히 세우는 부모, 스스로의 생활을 유지하려 애쓰는 부모, 그 모습이 자식에게는 가장 깊은 교훈이다. 나는 가끔 이런 부모를 본다. 나는 이제 늙었어.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은 체념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자신을 포기한 그림자가 있다. 그런 말 대신 이렇게 말해보자. 나는 아직도 나답게 살고 싶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시간을 채울 거다. 이 말은 자식에게 자존의 울림을 준다. 부모가 자신을 존중할수록 자식은 그 존중을 배운다. 존중은 작은 습관에서 자란다. 단정히 머리를 빗는 일, 스스로 밥을 챙겨 먹는 일,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루를 정리하는 일.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 자식에게 품격 있는 노년이라는 기억을 남긴다. 한 친구의 어머니는 늘 말했다. 나는 네가 바빠도 괜찮다. 내 하루는 내가 알아서 예쁘게 채운다. 그 말 속엔 쓸쓸함이 아니라 평온이 있었다. 그 어머니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낮엔 취미교실에 다녔다. 아들은 어느 날 내게 털어놓았다. 이상하게 엄마가 저렇게 사시니까 저도 엄마를 더 자주 찾게 돼요. 그렇다. 존중은 누가 주는 게 아니다. 존중은 스스로 자아내는 향기다. 그 향기가 주변을 감싸고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미안해하는 말 중 하나가 있다.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아. 그러나 진짜 짐은 존재가 아니라 태도다. 스스로를 짐으로 여기면 자식도 그렇게 느낀다. 반대로 부모가 자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면 자식도 그를 존중하게 된다. 한 번쯤 이렇게 말해보자. 나는 아직도 나의 선택으로 하루를 산다. 내가 필요할 때는 내게 부탁할 거다. 이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안심이 된다. 부모가 자신을 믿고 삶을 관리하고 있구나. 그 믿음이 효도의 시작이다. 노후란 결국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존재를 당당히 드러내는 시기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할수록 자식은 당신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삶도 아름답지만 자식을 통해 배우는 삶은 더 지혜롭다. 노후는 가르침의 마지막 장이다. 그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존재로 남는다. 나는 어느 노모의 말을 잊지 못한다. 나는 자식에게 미안하지 않아. 그 대신 내가 살아온 방식이 부끄럽지 않게 살 거야. 그 말에는 기품이 있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스스로 머리를 단정히 묶고 꽃무늬 앞치마를 입었다. 그 작은 단정함이 그녀의 인생 전체를 말해주었다. 그녀의 자식들은 말했다. 엄마는 늘 자기답게 사셨다. 그 말이야말로 진짜 효도다. 자식이 부모의 삶을 존경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효도의 완성이다. 노후의 당당함은 요구에서 시작되지만 그 끝은 존중으로 마무리된다. 자식에게 요구하되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로 그 균형을 잡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지막 품격이자 인생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노후엔 자식들에게 당당히 요구하라. 그 말은 결국 스스로를 존중하라는 뜻이다. 자신을 존중하는 부모만이 진짜 효도를 받을 자격이 있다. 오늘의 한 문장. 정약용의 말로 마무리하자. 사람이 스스로를 낮추면 세상도 그를 낮추고 스스로를 귀히 여기면 세상 또한 그를 귀히 여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언제나 됩니다.
감사합니다.